네, 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미국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한 가운데 또 외신들은 어떤 이슈에 집중을 했는지 저와 함께 세 가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CNBC 보도 내용입니다. Another interest rate hike from the Federal Reserve is on the way. Here's how it may affect you. 네, 연준의 FOMC 회의를 하루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1일, 우리나라 기준으로 11월 1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지금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전망이 점쳐지고 있는지 기사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멘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미국의 연준의 FOMC 회의를 앞두고 사상 첫 4연속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건데요. 미국의 경제 상황, 구체적으로 금리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물가 그리고 고용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물가만 살펴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연준이 핵심 자료로 참고하는 건 PC 가격 지수인데요. 이 PC 가격 지수를 뜯어봤을 때 9월의 수치를 볼 경우 전년 대비 5.1%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0.5% 올랐습니다. 이 월간 상승률은 8월과 같았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 오름폭이 4.9%를 기록했던 8월보다 더 커졌는데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역시 여전히 8%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근원 CPI 경우에도 6%대에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가가 주는 압박감이 상당하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물가가 정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가가 진정세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더 걸린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어서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탄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FOMC 결과가 발표된 뒤에 나올 10월의 노동부 고용 보고서의 경우 예상 실업률은 3.6%로 전달에 3.5%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소폭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탄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와 고용만 봤을 경우에는 이 연준 쪽에서 어떠한 스텝을 밟을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결론적으로 봤을 때 0.75%포인트인 자이언트 스텝이 예측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의 8일 중간선거인데요. 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속에 또 정책적인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에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와 고용지표, 그 다음에 중간선거까지 함께 살펴봐야겠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뭇 다른 시각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에는 0.75%포인트로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조금은 다른 시각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양쪽 의견 함께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멘트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자세한 멘트를 줬습니다. 이번에 윌슨 전략가는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가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국에는 연준의 정책 기조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다고 평가한 건데요. 현재 시장은 연준의 행보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는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 인상이 점쳐지고 있지만 향후 정책 금리에 대해서는 어떤 신호를 줄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전략가는 연준의 통화긴축 기조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2주 연속으로 3대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12개월 주당 순이익이 더 본격적으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 주가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요. 따라서 이런 약세 흐름이 내년 상반기 안에는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 자이언트 스텝 이후부터는 연준의 정책 기조가 바뀔 수 있다고 점쳤습니다. 앞으로 정말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지는 이번 FOMC 결과 이후에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유럽 쪽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로존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번에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Eurozone inflation hits record high of 10.7% as growth slows sharply. 네, 유로존 상황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네, 유로존의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유로존의 10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0.7% 올랐는데요.
부문별로 봤을 때 에너지 가격은 1년 전보다 41.9% 올랐고 식료품과 주류, 담배도 전년 동월 대비 13.6% 뛰었습니다. 이렇게 좀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공업 제품의 경우에는 6%, 그리고 서비스 가격은 4.4% 등 이 물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유럽 중앙은행인 ECB가 사용하는 지표를 기준으로 환산한 이 주요 국가별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독일도 11.6%, 이탈리아가 12.5%를 기록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로존의 19개국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개국이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ECB 쪽에서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1.25%에서 2%로 또 0.75%포인트 인상한 바 있습니다.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3분기 성장세도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3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유로존 및 EU 27개 회원국 전체에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2%로 추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로존에서도 물가 상승률에 대한 압박감이 더 심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금리 인상 스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지정학적인 리스크 관련된 업데이트 전해드리겠습니다. CNBC 보도 내용이고요. Ukraine war, grain ships leave Ukraine ports despite Russian pullout. 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있어서 곡물과 관련된 리스크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을 텐데요.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협정 중단 선언으로 한때 중단됐던 흑해 항로를 통한 곡물 수출이 재개됐습니다. 알렉산드르 쿠브라코우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은 이날 두 척의 곡물 수출선이 우크라이나에서 출항했다며 오늘 이들을 포함해 12척이 출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을 텐데요. 이러한 조치에 국제 밀 가격은 6%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더 짙어지면서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선을 출항시켰다고 밝힌 건데요. 선박 운항 정보업체인 마린 트래픽에서도 에드미럴 드리바스, 마운트 베이커 등 두 척이 우크라이나에서 출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이날 유엔과 터키가 10개 조사팀을 보내서 곡물 수출선 40척을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우크라이나는 이번 조사 계획을 승인했고 또 러시아도 이를 통보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업무를 조율하는 공동조정센터도 이날 하루 우크라이나의 12척 출항과 내출 입항 계획을 확인하는 한편에 터키 이스탄불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이날 오전부터 선박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지면서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더 짙어지자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어제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출항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밀 가격이 리스크 때문에 6%가량 급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우려감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 오늘 흐름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외신 뉴스들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